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가 된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아들은 올해 5살, 딸은 3살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죠. 저는 간호대학을 나와서 동네 병원의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맞벌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의 엄마 때문이었죠. 남편과 결혼을 준비할 때 아이를 낳으면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혼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해서 일을 시작한 지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때였고, 아이가 바로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아이를 천천히 가지자고 이야기하였죠. 그때 저희 엄마가 반대하였습니다. 아이는 젊을 때 낳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엄마 집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 자신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하였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면 그것만큼 마음이 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살던 곳에 신혼집을 장만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였지요.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어머니는 일반 주부셨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풍족하게 자란 것 같았죠. 저희 결혼할 때도 시아버지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신혼집도 장만하고 그랬거든요. 제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있었는데 남편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는 아주 반대 성격의 사람이었죠. 남편은 공대를 나와서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한 케이스였죠. 그리고 누가 봐도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주버님은 미술을 전공하고 1년 중 절반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뚜렷한 직업 없이 디자인 의뢰가 오면 그때그때 일하시는 프리랜서였죠.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아주버님을 잘 이해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제 남편에게 반해서 결혼까지 한 것 같아요. 자유로운 성향의 아주버님이어서 제 남편이 저와 먼저 결혼하고 아주버님은 결혼에는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주말에 나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식당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른 6명으로 예약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의아해서 왜 6명인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이 10명 넘게 여자 만났는데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인사시키는 거야? 이거 왠지 결혼 생각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 그러면 잘 된 거지. 아주버님도 언제까지 혼자서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 빨리 짝 찾아서 결혼해야지. 주말이 되었고 저희 식구는 식당에 모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수고했다면서 몸 조심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죠. 그 여자친구는 바로 저의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저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죠.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을 더하고 학교 생활을 좀 활발하게 한 편이었고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는 학교 활동도 잘 안 하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좀 마른 편이고 얼굴도 하얗고 예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쇼핑몰 모델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지만 저도 매우 반가운 척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는데 순식간에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를 인사시키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것이 좀 서운해졌죠. 키를 내지 않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써서 사람들은 몰랐겠죠.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마음이 임신을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잊혀진 것 같아 더 서운한 느낌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대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친구는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걔 있잖아, 남자 소문 엄청 안 좋잖아. 진짜 난 모르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없었던 걸로 아는데 학교에서는 없었지. 그런데 걔 쇼핑몰 모델 했었잖아. 그러면서 유부남 사진 기사랑 바람도 났었다고 그러고 남자 모델들하고 엄청 만나고 다녔대. 그리고 홍대 클럽 가면 걔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 이내 아주버님한테 조심하시라고 전해드려. 저는 친구의 말을 듣자 예전 학교에 떠돌던 소문들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교수와 사귄다는 소문도 있었고 같은 대학교 운동선수랑 사귄다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아주버님이랑 그 친구랑 사귀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싫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 일에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의 형님인데 그런 소문 안 좋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구정이 되었고 저희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주버님과 그 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를 도와서 전을 부치고 있었죠. 제가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임신한 사람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대신 남편을 불러서 음식하는 것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계신 아주버님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버님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이번에 태국으로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여자친구도 혼자서 여행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관광도 같이 다니다가 사귀게 되었죠. 와, 여행 가서 만나다니 로맨틱하네요. 이런 말하면 팔불줄 같지만 여자친구가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닌 거죠. 맞아요. 대학교 때도 예쁘다고 남자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의미 있는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대학교 때 인기 많았어요. 그게 저랑은 그렇게 안 친해서 잘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랑 사귄다는 소문도 있었고 쇼핑몰 모델하면서 모델들이랑 만난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대 클럽에서도 유명하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은 애가 내 여자친구라니 기분 좋은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남자 소문이 안 좋았다고 귀뜸을 해줬는데 그걸 인기 많은 여자 만났다고 좋아하다니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웃으며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더 대학교 때 남자들한테 완전 인기 많았다면서? 그러자 그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했죠.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야,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내 여자친구가 예쁘다는 모든 남자들이 인정한다는 소리잖아. 난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서 허탕하게 묻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그 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격하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셨죠. 자신은 아주버님이 평생 결혼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 친구의 손을 잡으시고는 계속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악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교 때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주버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버님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 결혼이 취소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어디 한 군데가 계속 찜찜한 기분이었죠. 아주버님과 그 친구는 결국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는 출산을 하였고 산후조리와 육아 때문에 아주버님과 형님을 만날 결의를 엎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밥이라도 먹고 오라고 하였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근처 쇼핑몰로 가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직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형님이었습니다. 한껏 멋을 내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아주버님을 만나러 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일 일이 있어서 남편과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쇼핑몰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약속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저도 친구랑 약속 있어서 갔었는데 형님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봐서요. 아, 그랬구나. 봤으면 인사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너무 멀어서 확실하지도 않았고 괜히 모르는 사람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 처녀 같았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옛날에 입었던 옷 좀 꺼내서 입어봤어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조심해야겠어요. 쇼핑몰에서 형님 봤는데 너무 젊고 예쁘게 하고 다녀서 젊은 남자들이 연락처 달라고 막 쫓아올 것 같다니까요. 저는 거기서 젊은 남자를 만났던 형님을 믿고는 것이었는데 아주버님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혼인신고서라도 코팅해서 목걸이로 걸어줘야겠어요. 그래야 안심이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가 되었. 저는 아주버님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반응에 또 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좀 더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 사람 누구예요? 잘생겼던데. 제 말을 들은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그날 가서 남자 만났어. 그러자 형님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친한 동생이 이번에 취직했다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해서 나갔었어. 그러자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건 왕창 얻어먹고 왔어. 당연하지. 그날 배 터지게 먹고 왔어. 잘했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누구 만나는지 말도 안 하고 나가서 젊은 남자를 만나고 왔는데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아주버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에 과거 형님이 쇼핑몰 모델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사진을 찾아서 아주버님에게 보여주었죠. 예전 사진 중에는 노출이 좀 있는 사진도 있었고 남자 모델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때는 남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라고 말하자 아주버님은 또 껄껄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진짜 인기 많을 만하네요. 저는 다른 시댁 식구들은 안 들리게 아주버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버님, 이런 사진 찍는 거나 남자한테 인기 많았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교 때 면접 만나기 전이잖아요. 저랑 만나고 나서 잘하면 됐지 이전에 어땠는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날 이후로는 아주버님과 형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을 꺼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 그렇지만 형님의 과거가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버님도 가족인데 신경 안 쓰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고 그냥 혼자서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타고 있던 택시가 터널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가 터널 벽에 심하게 부딪히면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시고 말았죠. 저희 식구들은 모두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아버지께서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고 혼자 멍하게 앉아 계시면서 하루 종일 담배만 피셨죠. 제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다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버님이 남편과 저를 불러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식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된 이야기는 바로 시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을 지으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셔서 평소에 식사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 다들 걱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버님은 자신들이 아이도 없고 형님도 일을 쉬고 있는 상태이고 자신도 정식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니 자신들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아이들 때문에 제 부모님 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시댁과는 거리가 꽤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시댁에 자주 가기가 힘들었죠. 그에 비해 아주버님들은 원래도 시댁 근처에 있었고 평소에도 자주 시부모님을 찾아뵈어서 형님도 그렇고 시부모님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시아버지의 주택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었죠. 제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너무 미안해하며 고마워했죠. 저도 일단은 아주버님의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만 왠지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아주버님 갑자기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그럴까? 이제 아빠도 혼자시잖아. 그럼 혼자 되셨을 때부터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그럴까 몰라? 그냥 형수가 아버님 곧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랬대. 아무래도 아빠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나 보지. 형님이요, 그래서 형도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결심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형님이 아무래도 아버님이 사시는 그 전원주택을 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택은 넓기도 하고 가격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은 못하고 형님이 참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이런 이야기했다가 남편이 괜한 오해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았죠. 솔직히 저희는 그 전원주택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욕심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감사한 게 형님이 그 주택을 노린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갑자기 그 주택에 사심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욕심을 내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그래, 형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집값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자.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추석 연휴가 다가왔고 제가 다니던 병원이 때마침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어서 저는 의도치 않게 10일이 넘는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놀러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시아버지 댁에 며칠간이 있을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저희는 아이가 둘이나 있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이들만 보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아끼고 좋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형님은 시아버지와 함께 살며 이쁨도 받고 서로 친하게 지낼 텐데 왠지 우리 아이들이랑 저만 소외당할 것만 같은 생각도 좀 들었죠. 저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니 남편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아주버님께서는 일 때문에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는 상태라 아버님이 더 전해하실 거라면서 아이들이 가면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죠. 저는 짐을 챙겨 아이들과 시아버지 댁으로 갔죠. 저희가 가자 시아버지와 형님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시골의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마당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옆에 형님이 있는 것을 보고 형님 시골에 온 지도 이제 2년째인데 어때요? 살만해요? 네, 좋아요. 공기도 좋고 여유롭고 그런데 좀 심심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근처에 아무것도 없던데 그렇게 심심할 겨를도 없어요. 집안일하고 아버님 챙겨드리고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있던 시아버지께서 좀 피곤하신지 자리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급하게 시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시아버지를 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런 형님이 고마운지 형님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나셔서 형님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저는 속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많이 친해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초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쯤에 눈을 떴습니다. 다들 잠을 자는지 밖은 조용했지요. 저는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시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방문에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소리를 참는 듯한 소리였죠. 그리고 얼마 뒤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또 하나의 숨소리가 있었죠. 그것은 여성의 가는 한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아무래도 동서랑 조카들이 와서 지금 시간에는 힘들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1시간 정도 뒤에 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셨죠? 그래, 우리 세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이러는 건데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심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얼른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와 형님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대화까지 저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모두 재워놓고 저도 자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신경은 거실로 향해 있었죠.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몰래 나와서 시아버지 방 앞에 서서 방문에 귀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김없이 시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이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형님은 예전부터 남자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많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남자가 궁해도 시아버지와 저런 관계를 맺다니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죠. 저는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형님에게 따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형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에 형님은 자그마한 가방을 들고 시아버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죠. 저는 형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 저랑 말 좀 해요. 그러자 형님은 알겠다고 하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아버님 방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이러는 거 아주버님은 알고 계세요. 네, 그이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이가 부탁한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주버님이 부탁을 했다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마 도련님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이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이어도 그랬다고요? 그러자 형님은 담담히 말했죠. 네. 동서도 나랑 같이 간호학과 나왔고 지금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동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호사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자 형님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주버님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어 냈는데 시아버님이 급부사양해서 함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더니 결국엔 급성으로 당뇨병에 걸리셨고 인슐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하였죠.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이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셨고 형님과 아주버님이 함께 살면서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제가 그동안 형님을 나쁘게 생각했었다고 고백을 했죠. 그러자 형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서가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언젠가 동서도 진실을 알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동서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20살 때 처음 동서를 봤을 때부터 동서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앞으로 친구처럼 지내요. 네, 저는 형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협하게 형님을 생각했던 제 자신의 후회 있죠. 저는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저도 주말에 와서 아버님 챙길 테니까 아주버님이랑 주말에 놀러도 가고 그러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이런 일은 함께 해야죠. 그렇게 저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